자, 지금부터는 우리 제9장 GNSS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별도 그냥 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필요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쏘아 올린 별, 즉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 중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활용하는 또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항법 시스템에 관한 얘기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쏘아 올린 별, 즉 인공위성은 앞에 8장 원격 탐측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루었던 별의 성격과 지금 여기 9장에서 다루는 별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8장에서 다루었던 별은 우리에게 영상을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 영상을 분석하고 판독하고 이 영상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뽑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려는 기법이 바로 원격 탐측이었죠. 하지만 우리 이 9장에서 다룰 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을 던져주는 별이 아니에요. 이러한 항법위성들은 1초에 하나씩 계속 전파를 쏘아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 위성에서부터 발사된 신호를 모으고 그 신호를 분석해서 안테나를 세운 지점, 즉 대상물의 XYZ 3차원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활용되는 게 바로 이러한 항법 위성들입니다. 지금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에 속한 별을 우리가 항법 위성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거나 또는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성항법 시스템, 즉 GNSS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GNSS는 지금 여기 나타난 것처럼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인데 여기 글로벌이 뭐죠? 예, 글로브의 형용사예요. 그럼 글로브는 뭐예요? 네, 장갑.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글로브, G-L-O-V-E. 이거는 글로브, G-L-O-B-E. 예, 구, 둥근 거. 이런 거를 글로브라 그러죠. 백열등과 같이 둥근 전구도 우리 글로브라고 얘기하고요. 또 공 또는 구도 글로브라 그럽니다. 그럼 이 글로벌은 뭐겠어요? 공의 또는 구의라는 형용사겠네요. 즉 지구를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글로벌 경제, 글로벌 위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글로벌이 바로 지구를 뜻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뭘까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도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항해하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요. 바다에서 우리가 배를 ship이라고 부르죠? 예, 똑같아요. 우주에서도 우주선을 우리가 ship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바다에서 배가 출발하는 곳 또는 바다에서 배가 내리는 곳 이걸 port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데가 airport죠. 이렇게 바다와 우주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도 역시 바다에서 항해한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에는 비행기가 항해하는 것, 우주선이 항해하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또 심지어는 자동차가 다니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통칭해서 항해 또는 항법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새틀라이트는 위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다 알 거고 그래서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 이거는 말 그대로 범지구적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위성을 이용한 항법 시스템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GPS라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GPS가 항법 시스템을 거의 독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우리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현재 이 GNSS에는 GPS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GPS도 있지만 러시아의 글라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 또는 컴파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4개의 위성 항법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GPS라는 단어만으로는 모든 항법 시스템을 포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항법 시스템을 포괄해서 GNSS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막 지어낸 게 아니라 2002년에 미국에서 이 GPS 컨퍼런스를 할 때도 이미 그때부터 GNSS란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GPS보다는 GNSS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게 보다 정확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대에는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자리를 보고 위치에 대한 길찾기 정보를 습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아는 얘기로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쪽을 찾았었죠. 왜? 그건 북극성의 방향이 거의 진북에 가까운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현대과학으로 이제 북극성 편차가 어느 정도 약간 있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북극성에 위치하면 북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관측해서 지중해에서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북극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항해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고대부터 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또 뭐 그 외에 우리 별은 우리한테 감성적으로 참 가까운 친구죠. 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그런 노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남자들이 작업 들어갈 때, 예, 그 여성의 눈을 보고 별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예, 저도 옛날에 그 닭살 돋는 멘트들도 좀 날려보고 그랬는데, 참 그때가 좋죠. 또, 별을 보고 점을 친다는 얘기도 있고, 그쵸?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의 왕자. 또, 하늘의 기운을 읽어서 별자리의 흐름을 보고 기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예측했다는 삼국지의 제갈량, 제갈공명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옛날부터 별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였었어요. 자, 이 현대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친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친구를 만들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하늘에 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위성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는 단계에 이르게 됐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앞에 설명했던 게 과거에는 미국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즉 GPS로 모든 항법 시스템을 뭉뚱그려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 다음에 중국의 컴파스, 이렇게 4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GPS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는 모든 항법 위성을 총괄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GNSS가 보다 보편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GNSS 위성들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어디서나 언제나 기상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위치 정보를 얻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이 GNSS란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어떤 위성? 항법위성이죠. 세계 전반적인 지역에서 대상지에, 즉 안테나를 세우는 위치에 3차원 위치를 손쉽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GNSS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NSS는 기상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일단 하늘만 뚫려 있으면 현재의 위치를, 즉 안테나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는 최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항법 위성인 GNSS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그래서 범지구적 위성항법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GNSS 위성에 속하는 그러한 위성군으로는 미국의 GP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너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컴파스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컴파스 위성은 배도2라고도 얘기하고요. 요건 그 이전에 있었던 배도1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량해서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성항법 시스템 그러면 GPS라고 얘기했지만 현재는 GPS란 말보다는 이러한 GPS, 글로너스, 갈릴레오, 컴파스 요거를 모두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통칭할 수 있는 GNSS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성항법 시스템은 뭐예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부터, 이 위성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궤도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이런 위성에서 전파를 발신하죠. 그럼 우린 지상에서 GNSS 안테나와 수신기를 이용해서 이 전파를 수신합니다. 그리고 이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위성에서부터 수신기가 수신을 받은 이 전파의 도달 시간이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해내죠. 이때 위성에서부터 받는 신호는 위성 하나에서만 신호를 받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최소한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즉 안테나를 세워놓은 점의 3차원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바로 위성항법 시스템이죠. 이러한 위성항법 시스템은 위성체의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고, 또 GNSS 전파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또 위성의 궤도 결정 기술도 향상이 되고, 위성에서 발신한 이 신호를 수신하는 이러한 수신 기술도 발달됐기 때문에 현재 측지뿐만 아니라, 즉 위치를 결정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레저라든지 리크레이션,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 아주 보편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차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폰에도 전부 다 이런 GNSS 리시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돼서 보급이 돼가지고 그 응용 분야가 무지하게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항법 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거리를 이용해서 코드 방식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송파를 관측해서, 즉 반송파 관측 방식에 의해서 안테나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측정 원리는 우리 뒤에 가서 보다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는 요 정도 소개만 하는 걸로 마감하도록 하죠. 여기서 또 첨부적인 부원 설명을 하나 하자면, 아까 우리 이 위성항법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건 전방교회예요, 후방교회예요? 이러한 용어들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체크해둬야 됩니다. 그럼 전방교회는 뭐고 후방교회는 뭔데? 전방교회는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점에 기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르는 지점에 타겟을 세운다든지 어떤 대상물을 관측한다든지 해서 이 모르는 지점의 위치를 결정해 나가는 방법이 전방교회예요. 후방교회는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 즉 모르는 지점에 기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신호를 받든지 관측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기계를 세워놓은 이 모르는 점의 위치를 역으로 알아내는 게 후방교회입니다. 우리 사진 측량에서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전방교회와 후방교회를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GPS 후방교회. 이걸로 끝냈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GPS 안테나를 세우는 점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점이에요. 즉 모르는 점이에요. 그럼 아는 점이 어디 있어요? 위성이 있죠.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는 거고, 위성은 정확한 궤도력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어떤 위성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지점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알고 있는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모르는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GPS 또는 이 GNSS는 대표적인 후방교회법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하나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 전반적인 측량을 엮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